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의 제보 사연인데요. 익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제가 6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 전주여서 유치원 때부터 방학 되면 할머니 댁인 전주로 놀러를 가곤 했어요. 저희 할머니 댁은 전주 완산동이라고 하는 약간 촌동네 같은 그런 시골집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오래돼서 그 집이 허물고 없지만 그 당시에는 기와집이 올라간 그런 시골집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만화 검정고무신 아시죠? 거기 기영이네 집 딱 생각하면 돼요. 마당도 집도 딱 그런 구조였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아주 먼 친척인 삼촌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저랑 8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삼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굉장히 잘 놀아줬고 제가 전주에 갈 때마다 삼촌도 할머니 댁에 오셔가지고 저랑 굉장히 잘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척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삼촌이랑 항상 아삼육으로 붙어 다니는 그런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하루는 삼촌이 그 친구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이랑 삼촌 친구는 이제 마당에서 저랑 같이 술래잡기를 하면서 놀아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댁은 가운데에 큰 마당이 있고 그 정면으로 집,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푸세식 화장실, 그리고 안 쓰는 큰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댁 마당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제가 도망치는 역할만 하다가 제가 술래가 돼서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지금부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저희 삼촌이 입고 있었던 옷이 검정색 티셔츠였거든요. 처음에 제가 술래가 되고 나서 삼촌의 친구분을 잡으려고 먼저 시도를 하다가 마당 이곳저곳을 뛰는데 도저히 안 잡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곳저곳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창고 쪽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달음에 창고 입구까지 뛰어가서 그 창고 문틈 사이로 그 안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 안쪽으로 검정색 뭔가가 지나가는 게 보여서 그래서 저는 그게 삼촌인 줄 알고 창고 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창고가 굉장히 크기도 컸지만 안에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천장에 철제 지붕 틈새 사이로 살짝 햇빛이 들어오긴 왔지만 그 창고 전체를 비추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서 뭐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만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조만간에 그 검은 형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창고 안에는 거미줄도 많고 바닥에는 막 쇠붙이 같은 게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제가 바로 들어가진 못하고 입구 쪽에서 머뭇거리면서 삼촌 얼른 나와 다 봤어. 하지만 제 말을 듣고 나오기는커녕 굉장히 기괴한 몸짓으로 오히려 구석에 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 삼촌 뭐해 빨리 나와. 삼촌은 제가 봤다고 하면서 떠본다고 생각을 한 건지 오히려 구석지로 더 들어가길래 저는 그쪽을 향해서 엉거주춤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지 막 도망을 가시는데 막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네 발로 기어 넘으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장난으로 생각하고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서 쫓아갔어요. 그렇게 제가 그 검은 형태의 등을 터치하기 바로 직전에 그 검은 형태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팔을 뻗은 채로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는 그때 팔이 부러졌고 제가 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저는 바닥에 드러누워서 너무 아프니까 막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제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니까 누군가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삼촌이랑 삼촌 친구 두 분인 거예요. 저는 제 팔을 부여잡고 드러누워 울고 있었는데 그 삼촌이랑 삼촌 친구를 확인하고 무심코 제 시선이 천장에 꽂혔거든요. 그런데 아까 봤던 그 검은 형체가 천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내려다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린 제가 팔이 부러져서 너무 아프니까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흘려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건이 소름 돋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자아가 형성돼 가잖아요. 아무튼 이제 세상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할 무렵에 그 어린 시절의 일이 생각이 나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살던 시골집이 원래는 주인이 따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주인집 할아버지 아들내미가 예전에 그 창고에서 농약을 먹고 음독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댁에 놀러가기 불과 며칠 전에 그 할머니 댁 집주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주 할머니 댁에 도착했던 그 첫째 날 새벽에도 이상한 경험을 하나 했거든요.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마루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안쪽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흘러나오면서 코비야, 코비야 이렇게 제 이름을 부르는데 섬뜩한 기운에 화장실까지 가지 않고 마루에서 소변 보고 방으로 막 뛰쳐갔던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제 팔이 부러진 거고요. 벌써 25년 전 일이라 그 화장실에 LED 등이 있었을 리도 만무했고요. 나이를 먹고 나서 그 상치른 할아버지와 아들내미의 사연을 듣고 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든 지금이야 무슨 귀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일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혼령을 더 잘 본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